저는 얼마 전 엄마를 도와 길거리에서 소시지 꼬치를 팔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조각 같은 미남 한 명이 다가와 QR코드로 결제를 했죠. 그는 핸드폰을 흔들어 보이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시선은 그의 하얀 손목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엔 작은 검은색 타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눈을 가늘게 뜨자 저는 그 타투의 주인이 제 오랜 라이벌 박진우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죠. 이야, 진우야, 가자. 늘 가던 대로. 하지만 진우는 제 쪽으로 두어 걸음 더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여 제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 역시 저를 알아본 듯 복사꽃처럼 예쁜 눈을 휘며 웃었습니다. 어라, 이거 우리 꼬치집 사장님 아니신가? 저는 그를 못 본 척 고개를 숙여 소시지를 뒤집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죠. 진짜 못 알아볼 뻔했네. 저는 들고 있던 집게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꺼져. 진우는 손에 든 소시지를 한 입 빼어 물고는 두어 번 씹더니 품평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실력이 영 별로시네.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잘났으면 내가 직접 해보시든가. 그 말을 듣자 박진우는 정말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다 먹지 않은 소시지로 한쪽 볼이 빵빵해진 채로 제 손에서 집게를 빼앗아 들었죠. 그는 거만하면서도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따가 손님 너무 많아진다고 질투하기나 마흔에 그 잘난 얼굴로 방탄조끼를 만들지 않는 걸 국가가 아쉬워할 정도니까? 안 된다고 한 적 없어. 진우는 소시지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아까워서 그래? 아니나 다를까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젊은 여자 손님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여자는 진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물었죠. 저기요, 오빠.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진우는 저를 보며 보란듯이 씩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1,000원이요. 저는 황급히 정정했죠. 2,000원이에요. 2,000원. 하지만 여자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진우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5개 주세요. 그 표정을 보니 소시지가 아니라 박진우를 통째로 사갈 기세더군요. 진우는 여유롭게 소시지를 건네주고는 저를 툭 쳤습니다. 손님 왔는데 돈 안 받아. 저는 그제야 허둥지둥 손을 내밀어 돈을 받았습니다. 이 거리는 밤이 될수록 활기를 띠었고 수많은 노점들이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일찍부터 좋은 자리를 맡아둔 덕에 장사는 순조로웠죠. 날이 어두워질수록 길거리에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만약 박진우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찼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없었다면 이렇게 손님이 많지도 않았겠지만요. 저와 그의 대화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잔돈. 여기. 꽃이 5개 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제가 팔 때는 손님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줄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뒤편 계단에 쭈그려 앉아 셔츠깃을 펄럭이며 땀을 식히는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쇄골이 언뜻언뜻 드러나는 그를 보며 저는 오늘 번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번 돈을 제 용돈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진우 덕분에 30분도 안 돼서 10만 원은 좋게 번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반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남는 건 거의 없었죠. 박진우는 영악한 녀석이니까요. 걱정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소시지를 사러 온 게 아니라 번호를 물어보러 온 사람이었죠. 박진우는 정말 능구렁이처럼 거절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좋은데요. 대신 부계정으로 친구 추가해야 돼요.
그는 여자친구에게 들킬까 봐 걱정된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재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획 돌아섰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넌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게 없냐? 진우는 고개를 숙여 소시지를 뒤집었습니다. 흩날리는 연기 사이로 그의 얼굴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표정 없이 툭 내뱉었죠.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자 제 안에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군데? 진우는 잠시 동작을 멈추더니 모자챙을 살짝 내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깊고 매력적인 검은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너.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진우도 아 있었네. 타이밍 좋게 엄마가 정말로 나타나셨습니다. 엄마는 3륜차를 갓길에 세우고 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죠. 진우는 네우 하고 대답하며 앞에 놓인 소시지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자신의 성과를 뽐냈습니다. 유라가 도와달라고 해서요. 벌써 반이나 팔았어요. 별거 아니지만요. 누가 칭찬이라도 했나? 별거 아니라니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말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엄마는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질 정도로 활짝 웃으셨죠. 역시 우리 진우가 사람 도울 줄 안다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저는 옆에서 무표정으로 서 있었죠. 넌 거기 계속 서 있을 거니 엄마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다 팔아주게 놔둘 셈이야? 저는 할 말을 잃고 진우의 손에서 집게를 빼앗았습니다. 진우는 손을 툭툭 털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서 가봐. 그렇게 그는 장사 잘해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키가 커서 그런지 뒷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저 앞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인 현금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녀석, 의리는 있네. 소시지를 다 팔고 정리할 때쯤 제 친구 민지가 태풍처럼 달려왔습니다. 야, 너 방금 박진우 봤어.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멍하니 물었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민지는 거의 폭발할 것처럼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걔, 지금 싸우고 있어. 저는 손을 멈추고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야? 민지가 제 핸드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미안, 반사적으로. 저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겨우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니, 사실 싸우는 건 아니고 민지는 말하기 곤란한 듯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 때문에 다른 남자랑 팔씨름하고 있어. 여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다고? 응, 민지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점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구경하러 가야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와 관련된 일인데 이걸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민지를 따라가 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수레를 세워두고 인파를 비집고 들어갔죠. 임시로 설치된 텐트 아래 테이블 2개가 붙어 있었고 그 밑에는 빈 맥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우의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죠. 그 순간에 박진우는 제가 거의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결승전을 앞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죠. 상대방이 먼저 시작을 알리자 진우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그를 말리려는 듯 했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구경하던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기요, 오빠. 뜨끈한 소시지 꼬치 하나 드시면서 구경하시면 힘이 불끈 솟을 텐데 어떠세요?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헤헤 웃으며 말했죠. 이 근방 소시지 파는 사람인데요. 드셔보실래요? 얼만데요? 그가 관심을 보이자 저는 신나서 손가락 2개를 폈습니다. 하나에 2,000원인데 지금 특별 할인해서 2개에 2,000원. 옆에 있던 민지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너 진짜 돌았냐? 정신 차려. 아니, 나 지금 완전 제정신이야. 어차피 저거 볼 것도 없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팔씨름 끝나면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남겠지? 박진우는 영웅놀이 성공해서 여자 마음 잔뜩 얻을 거고. 왜 성공하냐고? 내가 박진우를 너무 잘 알거든. 다른 사람은 폼만 잡지만 박진우는 진짜 폼 나는 놈이라고.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추운 날 진우가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고 있었죠.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요. 진우는 얼굴이 작고 예뻐서 여자애들도 질투할 정도였거든요. 모자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죠. 얘야, 너 밤길에 사람 놀래키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작게 기침했습니다. 너 놀래키려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박진우, 너 또 누구 몰래 이상한 짓 했지? 진우는 2초 정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난 무조건 말할 거야. 저는 정의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완벽에 가까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피부, 그리고 눈썹뼈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죠. 뭐야, 다쳤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실수 좀 했지? 때려눕히니까 다들 도망가더라고. 그 사건 이후 박진우는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싸움을 했는데도 벌을 받기는커녕 용감하고 의협심 넘치는 학생으로 칭찬까지 받았죠. 그때 그는 책상에 기댄 채 쏟아지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챔피언이니까. 고맙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를 아주 조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들었지만요. 저는 기억의 강에서 헤어나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장사나 하자. 쉬어봐. 며칠 뒤면 개강인데 용돈 벌어야지. 민지는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구역이 번화가만큼 붐비지는 않아도 소란을 피울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는 언제나 선을 지킬 줄 아는 녀석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 다시 소시지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구경하던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제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결국 민지까지 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너 진짜 천재다. 김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너 봤어. 지금 얘기 중이라 못 오는 것뿐이야. 난 또 무슨 사랑의 대전쟁이라도 보는 줄 알았네. 한 여자 손님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그쪽을 힐끗 보고는 다시 손님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네, 내게 맞으시죠? 4,000원입니다. 얼마 후 박진우가 재킷을 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두둑해진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최대한 친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어.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강유라, 너 좀 더 뻔뻔해져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 거지? 진우는 몇 초간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꿈도 야무지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것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저는 심지어 목이 매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우리가 안지 10년이 넘었는데. 제 목소리는 중간에 뚝 끊겼습니다. 박진우가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 씌웠기 때문이죠. 그는 저를 가볍게 끌어안고 몇 번 흔들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너 같은 배우를 놓친 건 연예계의 큰 손실이야. 잠깐만,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재킷을 벗고 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저는 다시 사장님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는 돈을 낼 테니 너는 힘을 내. 박진우는 결국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수레를 밀었고 저는 그의 재킷을 든 채 뒤따라갔습니다. 야, 박진우, 제가 손에 든 것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거 뭐야? 나이 먹고 유치하게 그런 걸 왜 해? 그 말을 듣자 진우가 작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진우의 검은 머리칼도 따뜻하게 물들었죠. 너 박시연 기억나? 그가 나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겨우 기억해냈습니다. 박진우의 사촌 동생이었죠. 어릴 때부터 나중에 박진우랑 결혼할 거라고 입에 달고 살던 조금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내 사촌 동생이잖아. 어떻게 결혼을 해? 친오빠도 아니잖아요. 진우의 아버지는 엄격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너희는 근친이야. 결혼할 수 없어. 앞으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자 시연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오빠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뛰어내릴 거야.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시연이는 진우를 꽉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나 버리지 마. 진우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몇 초 후 차갑게 말했죠. 손 놔. 그 후로 시연이는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고 저 역시 진우네 집에서 그녀를 다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런가 너무 변해서 못 알아봤네.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쯤 됐겠다. 진우는 앞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떨어져서 지금 전문학교 다녀. 2년 뒤에 졸업해. 아까 우연히 만났는데 남자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더라고. 도와달라고 하길래. 저는 조금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걔 안 데려다주고?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잖아. 젠장, 저는 갑자기 수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우. 너 내 소시지 집게 다 찌그러뜨렸잖아. 아, 진짜. 좀 살살 다뤄.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3월, 개강 날이었습니다. 회색 구름 뒤로 해가 숨어 있었고 그 가장자리는 희미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적 소리가 울리더니 차창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진우네 아저씨였죠. 어머, 유라 아니니? 우리 차 같이 타고 가지 그랬어. 아, 그게 서점에 먼저 들를 때가 있어서요. 저는 어색하게 둘러댔습니다. 진우네 아저씨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가 무섭게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박진우가 창틀에 팔을 걸친 채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무슨 책 사려고? 아무 말 안 하면 벙어리인 줄 알겠네?
저는 표정 변화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도에서 영원히 살기, 그리고 고전 문학 선집. 엄마가 깊이 있는 책을 좀 읽으래. 진우는 당연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 그 책 있는데. 학교 가서 빌려줄게. 어서 타. 저는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진우는 마치 큰 내기에서 이긴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진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게 웃었습니다. 책 잊지 마. 진우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죠. 이따 바로 줄게. 학기 초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 7시가 되었죠. 저는 책 한 무더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강유라 맞지?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학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구나. 저기, 박진우가 체육관으로 좀 와달라고 전해달래. 체육관은 왜, 책 주려고 설마 그 녀석 진짜 책이 있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고마워. 책을 정리하고 하늘을 보니 짙은 남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운동장은 꽤 붐빌 텐데. 저쪽에서는 작은 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 있었죠. 한 바퀴를 둘러봐도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막 뛰어내리려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꾹 눌렀습니다. 진우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나 167이거든.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180은 넘길 바라. 닥쳐, 저는 물었습니다. 책은? 아직 덥지도 않은 날씨에 진우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팔뚝은 희고 길었으며 살짝 힘줄이 돋아 있었죠. 아마 방금 농구를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박진우는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키도 남달라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죠. 얼마 후 그는 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책을 받아든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즈의 무희, 이건 고전 문학 선집이 아니잖아.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살짝 핥으며 웃었습니다. 이거 재밌어. 내가 추천하는 거야? 제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로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소녀가 어른이 되면 마음속에 작은 비밀들이 생겨난다. 오직 자신만이 알거나 가장 친한 친구와만 공유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저는 이 문장을 복사해서 민지에게 보냈습니다. 너 누구 좋아하냐? 민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죠. 아니, 너 읽으라고 보낸 거야? 와,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나 요즘 연하남 꼬시는 중이거든.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저는 입에 물고 있던 채소 줄기를 씹는 것도 있고 핸드폰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꼬셨어. 민지의 답장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며 웃었죠. 언니, 저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있겠어? 저는 입안의 음식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시연이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을 해서 그런지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혹시 진우 오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 과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녀는 길게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럼 언니는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왜 물어? 아니에요. 그냥. 저 오빠 찾으러 가볼게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분홍색 재킷에 무릎까지 오는 짧은 치마, 길고 하얀 다리가 유독 돋보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제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시연이는 바로 뒤돌아 저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유라 언니, 그거 돌려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달콤하게 미소 짓고는 총총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녀의 병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박진우에게 집착하고 있었죠. 방금 그녀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은 박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짧게 자른 머리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그 시절 특유의 오만함과 젊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박진우의 학생증 사진이었죠. 저는 본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력했죠. 조심해. 곧 스토커가 접근할 거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 대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우였죠. 너 무슨 헛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숨이 차 보였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야. 내 사촌 동생이 찾아왔었어.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하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제 예상대로 닭살이 돋을 만큼 달콤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옵. 저는 손이 떨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요즘 박진우는 수업만 끝나면 도망치듯 학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시연의 성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비정상적인 집착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테니까요. 결국 박시연은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조건 저에게 박진우를 찾아내라고 윽박질렀죠. 나 진작에 어디 있는지 몰라. 저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갑자기 소리쳤죠. 언니, 제발 모르는 척 좀 하지 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는 오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언니는 무조건 알잖아요. 그녀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데? 언니랑 오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박시연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 일기장을 훔쳐봤거든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을 듯 쳐다봤습니다. 오빠 일기장에 왜 언니 이름이 있는 건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박시연은 화를 내며 가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조용히 물었을 뿐인데 말이죠. 넌 왜 내 오빠 일기장을 훔쳐보니? 그건 사생활 침해야. 어떻게 마음대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학교를 나와 박진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곳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PC방이었습니다. 역시나 박진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콜라캔을 들고 여유롭게 의자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타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의 가장 반항적이었던 시기의 흔적이었죠. 무슨 의미냐고 물었을 때 그는 2초 정도 생각하는 척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평화. 저는 조용히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고 있었죠. 콜라 캔을 내려놓자마자 그의 손은 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의 모니터 화면이 퍽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화면에는 진우의 얼굴과 제 얼굴이 함께 비쳤죠. 그가 고개를 돌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박시연이 이제 목표를 나로 바꿨어. 그 말을 듣자 박진우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걔 진짜 병 있나 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병이야. 근데 내 일기장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박진우의 얼굴에 잠시 균열이 가는 듯 했습니다. 누가 그래? 솔직히 말해. 모르는 척하지 말고. 짧은 10여 초 동안 박진우는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쓴 적도 없어. 저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의 대가 같으니라고. 박진우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유라. 이 시간 PC방은 한산했고 저는 계산대에서 자리를 하나 받아 진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연이가 내 방에 자주 몰래 들어가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모니터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응, 내 물건도 엄청 훔쳐갔어. 넌 그걸 그냥 둬.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좀 너그럽게 봐주라고 해서.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걔가 내 고등학교 학생증 사진 들고 있는 거 봤어. 진우는 흥소리를 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쓰지도 않는 건데 뭐. 진짜야.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너 이런 행동이 무섭지도 않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잠들었을 때 널 꽁꽁 묶어서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면 어떡해? 진우는 턱을 괜 채 제 말을 듣더니 속눈썹을 살짝 내리깔며 비웃었습니다.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나 진짜 진지하게 경고하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남자애들이 PC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를 보자마자 그의 옆자리에 앉았죠. 안경을 쓴 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한판 돌리자. 늘 하던 대로. 그는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저에게도 무심코 담배를 건넸습니다. 헉,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걷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박진우 소꿉친구 아니셔? 저는 반사적으로 진우를 쳐다봤고 공교롭게도 그 역시 저를 보고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안경잡이 친구를 발로 툭 차며 말했죠. 최성민, 닥쳐. 성민은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발견한 듯 희죽거리며 진우에게 담배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그를 찼습니다. 나 담배 안 피우는 거 몰라? 성민은 저를 힐끗 보더니 작게 욕을 을조리고는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지독하게 연기하네. 저는 그들의 게임에 얼떨결에 끼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제게 부케를 주며 말했죠. 이걸로 마음껏 죽어. 내 본캐는 죽을 수 없으니까. 챔피언 선택창에서 저는 파란 머리의 여자 캐릭터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해도 돼? 진우는 성민과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뭐? 소나. 응. 하고 싶으면 해, 마음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친구들이 일제히 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게임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죽었죠. 부활한 후 저는 수풀 속에 숨어 기습을 노렸습니다. 성민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유라야, 너 그 실력으로 숨어있지 마. 그냥 목숨 갖다 바치는 거야? 저는 풀이 죽어 말했죠. 그래. 그때 진우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걔 말 듣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누가 오면 그냥 죽여버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지만 1초 후 성민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유라야, 쟤 말 믿냐? 쟤 지금 입 찢어지게 웃고 있거든. 저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려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직 미소를 지우지 못한 채
눈꼬리를 휘고 입꼬리를 한껏 올리고 있었죠. 진우는 입술을 핥으며 전혀 미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 제가 다시 자리에 앉는 순간 상대편 2명이 덤벼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덤벼야 할지, 가만히 죽음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강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더블킬.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작게 웃으며 오만하면서도 멋진 목소리로 말했죠. 형만 믿어. 걱정 마. 성민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뭘 믿으라는 건데? 자세히 좀 말해봐. 진우는 그를 힐끗 보더니 머리를 퍽소리 나게 때렸습니다. 너 그 입 다물고 싶지 않냐? 학교로 돌아갈 때쯤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진우의 그림자를 밟으며 장난치듯 물었습니다. 너희들 언제부터 알던 사이야? 나도 너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왜 한 명도 본 적이 없지?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입에는 풀립을 문 채 여유롭게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여자애들이 남자들의 세계를 뭘 알겠어. 고등학교 때 넌 나 신경 쓸 시간도 없었잖아. 일반 걔한테 빠져있느라 바빴지? 그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언제? 진우는 계속해서 비꼬는 투로 말했죠. 어이구, 유명희는 잘 잊어버리시나 봐. 저는 뜨끔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근데 아까 보니까 너 담배 피우더라? 진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유라, 사람 모함하지 마.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했습니다. 나 피운 적 없어. 성민이가 그냥 습관적으로 준 거야? 너한테도 줬잖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내가 그 말을 믿을 만큼 멍청해 보여? 진우는 한숨을 쉬며 입에 물고 있던 풀립을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밤바람에 그의 앞머리가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알았어, 인정. 근데 진짜 한두 대밖에 안 피웠어. 냄새가 너무 역겹더라고.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피울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약속을 해?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르지 마. 알았어. 하지만 다음은 없어? 얘야, 강유라. 너 진짜 애냐? 거기 앉서, 박씨. 기숙사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진우가 준 지지의 무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페이지 읽지 않아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눈을 뜨자 제 눈앞에는 확대된 박진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강유라, 너 잘 때 진짜 돼지 같다. 저는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핥으려고 했지만 손은 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코가 제 코에 닿을 듯 가까웠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속눈썹이 정말 짙고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젖혔고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 그가 제 얼굴에 가볍게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여전히 뜨거웠죠. 방금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라야, 너 괜찮아? 위층 침대의 룸메이트, 수아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젠장, 내가 방금 무슨 꿈을 꾼 거야? 그것도 박진우랑. 다음 날, 저는 계단에서 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난간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순간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젯밤 꿈의 주인공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귀신이라도 돼? 저는 마치 적을 만난 것처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진우는 손을 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나보자마자 도망치길래. 그리고 너 얼굴 빨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내 얼굴이 더 빨개. 진우는 가볍게 눈썹을 올리며 침착하게 받아쳤습니다. 너 오늘 좀 이상하다.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나 밥 먹으러 갈게. 마침 잘 됐네. 진우는 손을 털며 소매를 내리고는 제 후드 모자를 잡아챘습니다. 나도 식당 가려던 참이야. 같이 가자. 그는 제게 반항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저를 끌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대체 왜 그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꿈에서 이성을 봤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자마자 진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 꿈 꿨는데? 저는 당황해서 둘러댔습니다. 걔 꿈 꿨어. 진우는 입술을 오므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꺼져줄래? 저는 밥을 먹다가 문득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여자 꿈 꿔본 적 있어? 이 질문은 너무 노골적이었죠. 진우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꿔봤겠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의 대답에 저는 풀이 죽었습니다. 너 표정 관리 좀 해. 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꿈에서 그 개가 너한테 뭘 했는데?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키스. 하려다가 깼어. 진우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눈썹을 올리며 다시 확인했죠. 걔랑. 저는 뜨끔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식판을 멀리 밀치고 의자에 기대 앉아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티슈를 뽑아 입을 닦았습니다. 이제 안 먹어? 그는 아주 천천히 일부러 느릿느릿 입을 닦았습니다. 그의 시선에 괜히 등골이 오싹해졌죠. 다 먹었어. 진우는 재킷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수업 있어서 먼저 갈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스크팩을 붙인 채 민지와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민지는 연하남과 썸 타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자 그녀는 아예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진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토마스 기차 사진이었죠. 열어보니 민지와의 대화창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얘야, 왜 솔직히 말해서 박진우 같은 미남 꿈꾼 건 내 복이야. 강유라, 넌 진짜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저는 손을 떨며 답장했습니다. 걔가 그냥 헛소리한 거야. 박진우는 바로 답장했죠. 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난 안 믿어. 저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제 예상대로 박시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저를 보자마자 물었죠. 진우 오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때 저는 막 머리를 감고 기숙사 문밖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방에 있겠지.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획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너 뭐 하려고? 그녀는 짜증스럽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오빠 찾으러 가요. 저는 그녀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가 방금 기숙사에 있다고 했잖아. 못 들었어. 박진우를 찾아야 해요. 박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박시연의 정신 상태가 이미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남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저는 들고 있던 수건을 방 안으로 던져버리고 뚝뚝 떨어지는 물기를 무시한 채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박시연. 나 방금 박진우 운동장에서 봤어.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2초간 쳐다보더니 경멸하듯 흥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젠장, 등 뒤에서 들려온 외침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 헛것을 본 건가? 눈이 삐었나? 뒤이은 목소리는 더 컸습니다. 끝장났구나. 박시연 역시 소리쳤습니다. 강유라, 이거 놔. 바로 그때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나른하고 잠긴 듯한, 하지만 아주 듣기 좋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소란이야? 박진우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색 티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한 손으로 문을 잡은 채 나른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네 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시연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 뒤에 서 있던 두 남학생은 입을 막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진우는 작게 욕을 읊조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2분 뒤 다시 나왔습니다. 조각 같은 얼굴에는 관자놀이에서부터 목으로 흐르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는 차갑게 우리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저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마치 밥은 먹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박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진우가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박시연. 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몇 년 전에 병원에 있었던 걸로는 부족해? 박진우가 욕을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시연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박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진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진우는 박시연을 운동장으로 끌고 가 차갑게 몇 마디 쏘아붙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박시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려와. 젠장, 설마 나까지 혼내려는 건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죽음을 각오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너 지금 내 모습이 뭐 같은지 알아? 뭐 같은데? 천년 묵은 요괴 같아. 머리는 엉망이고. 그는 주머니에서 빗을 꺼냈습니다. 이리 와. 진우는 계단에 앉아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박진우, 너 이러는 거 남들이 보면 우리 아빠인 줄 알겠다. 진우는 말싸움하기 귀찮다는 듯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남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온 거 내 엄마한테 다 말할게. 아, 이런. 나 강유라도 박진우 저 자식한테 협박당하는 날이 오다니. 저는 마지못해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진우는 아직 마르지 않은 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쯧 소리를 냈습니다. 너 머릿결 다 상했네. 내 눈이 쓸모없으면 기증이나 해. 그는 제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욕할 거면 상황 파악 좀 하고 해라. 진우는 빗질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더니 한숨을 쉬었죠. 넌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빗질할 줄 모르면 그냥 줘. 제가 빗을 뺏으려 하자 진우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머리 길다고 했지 못 빗는다고는 안 했어. 그는 제 머리를 작은 묶음으로 나눠 빗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햇볕에 등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좀 빨리 해. 나 통구이 되겠어. 뭘 서둘러. 그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빗질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마치 대단한 건축물이라도 완성한 듯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죠. 됐다. 햇볕 좋아서 거의 다 말랐네. 진우는 제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폼 잡는다고? 다시 말해봐. 그의 몸이 가까워지자 저는 무심코 그의 쇄골과 희미한 근육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귀가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폼 잡았어. 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됐다. 나 이제 방에 들어갈게. 아침부터 깨워서 잠을 못 잤어.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시연이 갔을 때 바로 들어가지 그랬어.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랬어. 박진우, 너 그거 알아? 내가 좋아서라고 말할 때마다 멋있으면서도 진짜 촌스러운 거?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내우가 좆아서. 저녁에 저는 강의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나 그 연하남 꼬셨어. 그녀는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축하해. 완전 대박이야, 누나. 누나 하는데 듣기만 해도 녹는다니까. 완전 개념 없네. 완전 개념 없지? 내가 무슨 나라를 망친 왕이 된 기분이야. 걔는 날 침실에서 못 떠나게 하는 요정 같아. 민지는 행복에 겨워 웃었습니다. 아, 맞다. 걔 이번에 학교 얼짱으로 뽑혔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박진우는 어쩌고? 말하고 나서야 이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민지는 쯧쯧 소리를 내며 저를 놀렸습니다. 어이구, 반응 한 번 빠르시네. 박진우가 얼마나 조용한데 너 모르냐? 아직 1학년 중에는 박진우 이름도 모르는 애들 널렸어? 에이, 설마. 진짜야. 안 그랬으면 벌써 학교 게시판에 100번은 이름 오르내렸지? 민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남동생한테 푹 빠져 있긴 하지만 솔직히 박진우 얼굴은 우리 학교 남학생들 다 압살할 수준이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유라야, 너 진우랑 엄청 친하잖아. 너 말고는 걔가 다른 여자애랑 친하게 지내는 거 본 적이 없어. 기회를 잘 잡아야지. 나 같으면 죽더라도 그런 미남은 절대 안 놔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 민지는 연하남의 전화에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룸메이트 수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황급히 치마를 털었죠. 바닥에는 갈색 액체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레 좀 갖다 줄래? 제가 걸레를 가지러 나갔을 때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흥분한 얼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에 무슨 일 있어? 시끄럽던데 수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래층으로 뛰어가는 것 같던데. 아, 맞다. 지금 운동장에서 농구 경기한다던데.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 잘생긴 남자 농구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 왜 안 갔어? 수아도 웃었습니다. 과제 하느라 까먹었어. 쟤네가 말해서 생각났네. 그 소란을 보니 보통 경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유명한 선수라도 왔나? 수아가 저를 바보 보듯 쳐다봤습니다. 너 까먹었어? 외국어가 박진우잖아. 내 소꿉친구. 저와 수아는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었죠. 농구공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수아는 저를 기다리지도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심코 진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우, 나 반창고 있어. 뭐? 박진우가 다쳤다고? 바로 그때 앞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였죠. 그녀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윙크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유라 왔다. 군중은 순간 조용해지더니 민지의 시선을 따라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박진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한가운데 앉아 있었죠. 흰색 10번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넌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죠. 진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입가에 붉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유라, 너 카톡 안 보냐? 저는 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을 열자 박진우의 이름은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보러 와 잘생긴 거 보여줄게. 저는 웃음을 참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 다른 카톡에 묻혀서 못 봤어. 진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익숙하게 제 옷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웃음 참지 마. 더 웃으면 한 대 맞는다. 너 말하는 게 갈수록 유치해진다.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입가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흥소리를 냈지만 자기 자랑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 3점 슛 못 봤지? 들어가자마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했다고. 대단하네, 대단해. 진우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나 좀 채팅창 상단에 고정해놓으면 안 되냐? 내가 대낮에 꿈을 꾸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남자 기숙사 몰래 들어온 거 내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저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자애가 맨날 엄마한테 이른다고 협박하는 거 안 이상하냐? 진우가 웃었습니다. 이건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야? 진우가 다시 말했죠. 너 아까부터 내 입술 상처 괜찮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심각해. 진우는 고개를 돌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화병으로 죽는다면 그건 다 너 때문일 거야, 강유라. 저는 승리한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준 책은 다 읽었어? 우리는 운동장 끝에 다다랐습니다. 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죠. 반 정도 읽었어. 근데 진짜 재밌더라. 작가가 글을 엄청 잘 써. 당연하지. 고전 작가인데. 진우는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을 때,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살 때도,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할 때도 나는 늘 행복한 남자라고 느꼈다. 사랑은 따뜻한 강물처럼 나를 부드럽게 감쌌다. 진우의 목소리는 원래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제 귓가에 박히는 듯 심장이 두근거렸죠. 원문은 여자야의 남자가 아니라 제가 정정했습니다. 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아. 그냥 내 입장에서 읽어본 거야? 저는 입술을 핥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괜히 긴장됐죠? 너 누구 좋아해? 책 좀 읽었다고 원문을 그렇게 다 외우고. 진우는 역광을 등지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검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몇 초간 생각하더니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 나의 무희에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는 시선을 돌리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나랑 양호실 좀 같이 가줘. 그 조그만 상처 가지고 양호실을 간다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약해졌냐?
진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술 때문이 아니야. 내가 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러 가는 거야. 양호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운 좋네. 진우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알아서 약을 찾아 발랐습니다. 비는 금방 그쳤죠. 저와 진우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얘야, 그건 오해야. 내가 일반계를 좋아한 적이 언제 있다고?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나한테 안 물어보고 걔한테 숙제를 물어봤어? 내가 걔보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도 알잖아, 안 그래? 강유라, 누가 공부를 못해? 내가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겼잖아. 난 성적 얘기하는 거야? 진우는 입가에 반창고를 붙인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해? 아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난 누구 좋아한 적 없어. 말하고 나서 괜히 뜨끔해서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내가 옆반 여자애 좋아했잖아. 안 그래? 저는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걔한테 고백 편지도 수십 통이나 썼다며? 진짜 로맨틱하다. 마지막 말은 괜히 시샘하는 투로 말했죠. 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매미소리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얘야, 강유라, 그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내 생각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어떤 거야?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정해 내리기 힘든 감정 아닐까? 좋아한다는 말은 쉽지.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어떤 식이든 상관없어 진우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저를 봤죠. 진심이라면 결국 진심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아까 내가 본 것처럼 고백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죠. 근데 너무 소심해서 말 못하면 어떡해? 어느새 우리는 기숙사 뒷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말 못할 게 뭐 있어 진우는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보더니 두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 옆으로 쓱 그었습니다. 장난기 있으면서도 진심이 담긴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데 박진우는 사회주의의 계승자고 강유라는 박진우의 사람이다. 뻥.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너 의뢰 걸렸냐? 나는 사회주의의 계승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는 겨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진우가 작게 웃으며 제 목에 팔을 둘러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향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 말은 나 너 좋아해, 강유라.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서 오늘은 전부 말하고 싶었어. 너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한테는 갑작스럽겠지. 진우가 고개를 숙여 제 앞에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이것 봐, 나 손에 땀나는 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아까 그 태연한 표정은 다 연기였어? 사실 엄청 긴장했구나. 엄청 긴장한 게 아니라 진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죽을 만큼 긴장했지? 그럼 이제 대답해 줄 거야?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진심이 아니라고. 좋아, 잘 들어. 옆반에 좋아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편지는 진짜고. 전부 너한테 쓴 거야. 강유라, 너한테. 100통, 정확히. 아직 우리 집에 그대로 있어? 원하면 보여줄게.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털어놓듯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100통이라니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데? 나 보고 싶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여자친구만 읽을 수 있어? 이 여우 같은 자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부터 너 여자친구 생긴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진우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는 제 턱을 들어 올리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웃어, 강유라. 너 지금 엄청 대단한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니, 난 지금 엄청 연기 잘하는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기숙사에 돌아오자 수아가 물었습니다. 데이트하고 온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죠. 아니야. 아니긴. 얼굴이 원숭이 엉덩이처럼 빨간데. 저는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온통 박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룸메이트들은 모두 놀러 나갔고 저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강유라. 너 뭐 해? 오늘 고양이 카페 가기로 했잖아. 못 가겠어? 그날이야. 아, 진짜? 그럼 따뜻한 물 마시고 푹 쉬어. 나랑 수아는 먼저 갈게. 저는 화가 나서 소리칠 뻔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누나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톡을 확인하니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토마스,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정신은 못 차렸어. 토마스라는 그의 닉네임을 보고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닉네임 언제부터 쓴 거야? 토마스, 그게 뭔데? 옛날에 우리 둘 다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만화에 푹 빠졌었잖아. 난 아닌데 제가 반박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그때 토마스가 자기 남편이라고 했으면서.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기차를 남편이라고 해. 현실을 받아들여, 강유라. 그때 내 취향, 진짜 특이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장했습니다. 그럼 넌 왜 그걸 닉네임으로 쓰는 건데? 내가 더 이상하거든?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토마스를 좋아하니까 나도 닉네임을 그렇게 바꾼 거야? 감동적이지 않아? 하나도. 내 입으로 말하니까 그 이름이 몇 배는 더 멍청하게 들려? 진우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랑 잡담할 시간 없어. 일어났어. 오빠가 밥 사줄게. 나 못 나가. 불편해서. 전화기 너머에서 물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진우가 작게 웃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죠. 강유라, 너 그날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불편한데 이유를 말 안 한다? 그건 말하기 곤란한 일이란 뜻이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아프지. 누워있지 마. 내려와서 기다려. 싫어. 움직이기 싫어. 너 70 먹은 할머니야? 잔말 말고 내려와. 안 그러면 내가 깡패처럼 쳐들어간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뭐야? 선생님들한테서 흑설탕물 얻어왔어. 마셔.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던 진우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매운 생선찜.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에 바닥에서 구르는 메뉴도 세트로 줄까? 그 몸으로 매운 걸 먹겠다고? 뇌는 장식이야. 몇 숟가락 먹자 배가 뒤틀리는 듯 아파왔습니다. 진우는 계산을 마치고 제 손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가더니 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죠. 난 내가 날 어깨에 들쳐맬 줄 알았는데. 진우가 흥소리를 냈습니다. 내 생각은 진짜 특이해. 난 로맨틱한 세포가 있는데 넌 없잖아. 진우는 저를 낯선 건물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죠. 너 여기 집 따로 얻었어? 성민이네 집이야. 가끔 들러. 진우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죠. 진통 패치 사왔어. 붙여봐.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너 혼자 붙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제 배에 패치를 붙여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어? 허리가 가늘다고 칭찬해야지. 한 손에 다 잡히지도 않네? 그걸 한 줌 허리라고 하는 거야? 진우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너 예전에 나랑 키스하는 꿈 꿨었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적 없어. 진우는 제 옷을 정리해주며 손은 여전히 제 배 위에 올려놓은 채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20몇 살 먹고 아직도 그런 꿈을 꾸다니 대단하다, 강유라. 진우는 제 귓가에 대고 작게 깨물었습니다. 좀 나아졌어? 진짜 덜 아프네. 진우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코끝이 닿을 듯 가까워졌죠. 강유라, 키스해도 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키스였습니다. 사랑해, 그가 제 입술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보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당신 곁에는 여전히 그 사람인가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그는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네, 맞아요. 몇 년이 지나도 제 곁에는 여전히 그였습니다. 여전히 박진우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외전 1, 두 멍청이의 첫 만남. 강유라가 박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금처럼 멍청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맞은편 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녁을 먹고 동네 아이들과 놀러 나갔을 때 강유라는 그 이사온 남자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사교성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그는 동네 아이들을 모두 자기 주변으로 끌어모았죠. 박진우는 무리의 중심에서 마치 스타처럼 루빅스 큐브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큐브를 완성하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진우야, 넌 못하는 게 뭐야? 아, 이름이 박진우구나. 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어린애답지 않게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몸은 뭐든지 잘해. 강유라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죠. 유라 누나. 진우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부드러운 저녁 노을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유라는 2층으로 올라가다가 박진우가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훌쩍 자라 있었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진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디에 앉을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유라가 맨 뒷자리로 가려는데 진우가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툭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강유라, 여기 앉아. 그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진우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입모양으로 말했죠. 오늘 저녁 설거지 내가 할게. 강유라는 신이 나서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진우는 최성민의 꼬임에 넘어가 타투를 하러 갔습니다. 이곳에 영어 문장 하나 새겨주세요. 그가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타투이스트가 물었죠. 어떤 문장이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데즈롱 에즈시 완츠. 그 문장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빛나게 살고 싶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많지 않다. 단지 그녀가 원한다면?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강유라. 외전이 결혼 후 일기. 19살 박진우는 100통의 편지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25살 그는 강유라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시연은 결국 소동을 피웠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유라는 진심으로 그녀가 치유되기를 바랐습니다. 박진우는 혼인신고서를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톡 닉네임을 가리키며 말했죠. 토마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 남편이 됐어. 기쁘지? 강유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새집에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너 요리할 줄 알아? 당연하지. 나도 할 줄 알아. 이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설거지만큼 싫은 게 없어. 강유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일은 공평해야지. 내가 요리하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진우는 혼인신고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따지자면 나한테 빚진 게 많을 텐데. 요리나 설거지뿐만이 아니라고. 누가 내 아내지? 강유라는 그의 얼굴에 베개를 던졌습니다. 결혼 후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죠. 고개를 돌려 강유라의 얼굴을 본 진우는 희죽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 좀 자자. 강유라가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속눈썹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46가닥.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속눈썹은 몇 가닥일지 궁금해졌죠. 그는 거울을 들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54가닥. 다시 강유라의 얼굴을 보다가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강유라가 임신했을 때 그는 휴가를 내고 그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강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울먹이며 말했죠. 미안해, 진우야.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진우는 그녀의 뺨을 꼬집었습니다. 이 몸이 피곤해 죽겠네. 사실 낮에는 내 두 번째 인격이 나오는 거야. 강유라가 둘러댔습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상황극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진짜 강유라. 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임신한 사람 보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강유라. 내가 나 때문에 임신한 거잖아. 힘들어도 괜찮아. 난 기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곁에서 너를 최대한 아껴주는 것뿐이야. 진우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말투였죠. 이 몸은 기꺼이 그렇게 할 거야. 이번에는 강유라도 그를 꼬마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정말 소중했으니까요. 모두가 박진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죠. 박진우는 언제나 소년 시절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정한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다.